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2차 품목별 단원별 스타디입니다. 맥키브입니다. 이번에는 OD에 대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에 가입한 OD 품목이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죄로 손해를 입었다.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급할 과실손해 보험금을 구하시오.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사결실수와 미보상 감수결실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피해율은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그리고 OD 보험 가입금액은 3천만원, 가입주수 300주, 평년결실수 39,000개, 자기부담비율 20%. 그리고 조사 내용은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가 800개, 표본가지 길이 합계가 20m, 결과주수 300주, 고사주수 10주, 미보상 5주, 미보상 비율 10%입니다. 자, 이러한 자료가 주어진 상황에서 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보험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피자입니다. 보험 가입금액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여기 나와 있죠. 피해율 모릅니다. 결국은 이제 피해율을 구하라는 것이죠. 피해율은 일반 과수 같은 경우는 평수 미평인데 지난번에 배웠지만 OD의 경우는 평, 조, 미, 평이다. 그래서 평년결실수 마이너스 조사결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결실수를 평년결실수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평년결실수는 나왔습니다. 평년결실수가 나왔다면 미보상 감수결실수는 평년결실수에서 마이너스 조사결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이것이 미보상 감수결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사결실수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조사결실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실수는 다른 과수로 보면은 수확량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뭘 곱하냐면은 환산 결실수를 곱해주고요. 더하기 미보상 주수에다가 는 뭘 곱해주냐면 이자를 곱해주죠. 주당 평년 결실수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 결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가 800개고 표본가지 길이 합계가 20m입니다. 결국 OD는 어떻게 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10주의 표본주로 구한다. 그러면 한 주의 표본주에 가장 긴 가지를 몇 개 구하죠? 3개를 구해서 여기에 달린 OD를 총 셉니다. OD 개수를 셌더니 800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 길이를 전부 잽니다. 이 길이를 이렇게 해서 10주를 전부 다 쟀더니 20m가 나왔어요. 결과 모지에. 그러면은 결과 모지의 길이 합계와 그 표본가지에 달린 개수를 나누면은 800개를 20m로 나누면 메타당 얼마란 얘기죠? 40이란 얘기인가요? 메타당 40개가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OD는 결과적으로 환산결실수, 즉 메타당 몇 개로 하느냐, 이렇게 메타가 바로 한 주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는 한 주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조사결실수는 여기서 계산하니까 메타당 40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주수 300주에서 마이너스 고사주수 10주를 빼고 마이너스 미보상주수 5주를 빼면은 285주가 되었습니다.
자, 285주에 대해서는 메타당 주당 40개를 적용합니다. 285주. 그 다음 미보상주수 5주에 대해서는 어떤 걸 적용합니까? 이걸 적용한다고요. 주당 39,000개를 5주 곱하기 39,000개를 몇으로 나눈 거죠? 300개로 나눈 거. 그러면 주당 평년 결실수가 나오겠죠. 요게 계산해 보면 130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5주 곱하기 이거는 다순말로 쓰면은 5주 곱하기 130개. 이렇게 하면은 40개 곱하기 285주 더하기 5주 곱하기 130개 한 거. 이거 둘을 더하면은 뭐가 된다? 조사 결실수가 된다. 결국 조사 결실수가 나왔다라면 피해율은 나오는 것이죠. 피해율은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결실수를 평년 결실수로 나눈 거니까.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를 뺀 것에다가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면 미보상 감수 결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피해율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가입금액은 여기 나와 있고요. 피해율 나온 피해율에다가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보험금이 구해질 것이다. 해설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역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피해율은 평, 조, 미, 평으로 계산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모르는 것은 이제 조사 결실수를 모르는 거죠. 조사 결실수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조사 대상 주수에 환산 결실수를 곱해주고 미보상 주수는 주당 평년 결실수로 곱해준 다음에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주당 평년 결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주에 대해서는 주당 평년 결실수로, 그 다음에 285주에 대해서는 환산 결실수로 계산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보험금이 나오게 되는 개념이죠. 위에서부터 구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를 빼고 미보상 주수로 더하면 빼주면 285주가 나왔습니다. 환산 결실수는 아까 보았듯이 총 결실수를 길이로 나눕니다. 그러면 메타당 또는 주당 40개입니다. 주당 평년 결실수는 39,000개를 300주로 나누게 되면은 주당 130개입니다. 그러면 조사 결실수는 조사 대상 주수는 환산 결실수로 곱해주고 미보상 주수는 주당 평년 결실수로 곱해준 다음에 총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주당 몇 개라는 개념이 나오죠. 조사 결실수가 주당 몇 개라는 개념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보상 감수 결실수까지 계산해주면 이제 피해율이 나오게 되죠. 평, 조, 미, 평.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61.31%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62.3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20%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126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구하려고 하실 때는 맨 먼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개념, 이 둘에서 환산 결실수가 나오고 그러면 메타당 즉 주당 환산 결실수가 몇 개? 40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둘에서 주당 평년 결실수가 나오고 그러면 주당 아마 이게 130개가 나오나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미보상 주수는 이거하고 곱해주고 여기서 나오는 조사 대상 주수 285조였나요? 285조는 환산 결실수로 곱해줘 가지고 이 둘을 더하면 조사 결실수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 조사 결실수는 총 몇 주에 대한 것으로 된 겁니까? 300주로 대한 것이죠. 300주로 나눠줘야 주당 조사 결실수가 나올 겁니다. 이 주당 조사 결실수를 가지고서
주당 평년 결실수, 주당 조사 결실수를 해서 평수 미 평으로 평점이 평이죠. 계산하면 피해율이 나올 것이다. 이 피해율을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로 계산하면 보험금이 나올 것이다. 이 개념이 명확히 선 다음에 이제 계산을 풀어 보시되 이거 하나하나와 대조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히 풀 수 있을 때까지 한두 번 해보시면 익숙해지리라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종합이용 과실손해보험에 가입한 OD에 관한 아래 자료를 참조해서 2024년 평년 결실수를 계산하시오. 평년 결실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주로 다른 과수작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평년 수확량을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전체에다가 곱하기 B분의 C 이런 식으로 평년 수확량이 계산됐죠. 근데 여기서 평년 결실수, OD에서 평년 결실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년 결실수를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지만 식을 한번 보면 평년 결실수는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것이 OD의 평년 결실수의 계산식입니다. 이 계산식을 자세히 보면 만약에 이 과수원이 5년 전체를 다 가입했다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1 마이너스 5분의 5는 0이죠. 그래서 이건 볼 것이 없겠죠. 오직 A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 A 거라는 건 요 조사결수 요게. 그런데 4년은 가입했고 1년은 미가입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곱하기 5분의 4 플러스 B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보험에 가입해서 조사를 한 때는 A 것을 사용하고 즉 우리 과수원 걸 사용하고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해의 것은 인근 표준 우리 과수원과 가장 비슷한 표준으로 낸 이 표준값을 가져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계산식이 평년 결실수 계산식이 잘 생각이 안 나면 A 곱하기 5분의 Y는 우리 과수원 것이다. 그 다음에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는 우리 과수원과 가장 비슷한 인근 과수원의 자료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는 이 B값을 사용하고 보험에 가입한 것은 이걸 사용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공식이 생각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년 결실수는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먼저 A 값을 구해야겠죠. A 값은 우리 과수원 자료, 평년 결실수, 우리 과수원 자료입니다. 근데 지난번 시간에도 봤지만 이 A 값에서 평년 결실수의 50%와 조사 결실수 중에서 맥스 큰 값을 취한다. 뭐 했을 때? 조사 결실수가 있을 때는 큰 값을 취합니다. 근데 무사고로 조사 결실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표준과 평년에서 어떻게? 맥스 큰 값에다 곱하기 1.1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년 결실수가 나오면 이 평년 결실수와 뭘 비교해야 된다? 보험 가입하는 해의 표준 결실수의 130%. 130%를 넘지 못하니까요. 이 125의 130%를 넘는지 여부를 살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을 한번 구해보죠. A 값. 2019년도 A 값을 구하면은 이것의 50%하고
조사 결실수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50%가 105죠. 150이면 이게 더 크죠. 그래서 150 더하기, 자, 250 평년 수확량의 50%하고 조사 결실수하고 어떤 게 더 크죠? 250, 50%면 얼마죠? 125가 되나요? 근데 이건 120이죠. 그럼 어떤 게 크죠? 125가 크죠. 125하고 더하기, 여기는 없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2022년을 보면은 220과 150, 이거는 50% 하면 110이고 150이니까 150이 크죠. 더하기, 여기는 무사고네요. 무사고면 표준하고 평년하고 중에서 맥스 큰 거 대해서 1.1배죠. 200이 크죠. 200이 1.1배니까 220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나누기 4 하게 되면 A값이 되겠죠. 그럼 한번 여러분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목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150 더하기 125 더하기, 죄송합니다. 150 더하기 125 더하기 150 더하기 220 나누기 4, 161.25가 나오네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 절사라고 그랬으니까 161이 되겠네요. 자, A가 161이면 그 다음에 이제 B는 어떻게 되죠? 이것 중에서 미가입한에 이거 빼놓고서 200, 200, 200, 200이니까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B는 그대로 2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값은 그대로 가입하는 해에 표준 결실수니까 12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Y는 4회 가입을 했죠. 여기 안 했으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평년 결실수를 계산해 보면 이 식에다 넣는 것이죠. A는 161 곱하기 5분의 4가 되겠죠. 4회 가입이니까. 플러스 B는 200이죠. 200 곱하기 1-5분의 Y니까 5분의 1이 되겠네요. 5분의 1. 예. 이걸 계산하면 이 값이 뭐가 됩니까? 평년 결실수가 되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럼 161 곱하기 5분의 4면 얼마죠? 161 곱하기 4 나누기 5면 128.8이네요. 더하기 200을 5로 나누면 40이 됩니까? 200을 나누기 5로 나누면 40이 됩니다. 그러면 168.8이 되네요. 168.8 평년 결실수가, 자, 이제 떨고 놓기를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평년 결실수를 다 계산했더니 168.8이 나왔습니다. 168.8개. 그러면 소수점 떼어버린다고 그랬으니까 168개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표준 결실수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표준 결실수의 125에 130%를 하면 얼마가 되나요? 같이 계산해 보죠. 125 곱하기 1.3 162.5가 되네요. 예, 이 숫자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168이니까 초과했죠. 그러니까 162.5로 가야겠죠. 162.5인데 소수점 이하 떼니까 16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평년 결실수는 162개. 이렇게 정답을 도출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딱 몇 가지 있죠. 먼저는 공식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5분의 Y. 이 공식을 아느냐. 평년 결실수. 그 다음에는 A 값을 구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평년 결실수의 50%하고 조사 결실수 중에서 뭐한다? 맥스값 취한다. 그런데 무사고 시에는 평년 결실수하고 표준 결실수 중에서
큰 값에 맥스 값에 곱하기 1.1배로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이 식에 넣어가지고 A, B 값에 다 넣어가지고 구한 평년 결실수가 뭐에? 표준 결실수의 130% 하고 비교해서 클 수 없다. 이렇게 맞나요? 네, 지워버립시다. 평년 결실수는 표준 결실수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값에서 그러면 이게 오버가 되면 표준 결실수의 130%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OD의 평년 결실수 산출은 이렇게 된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A는 과거 평균 결실수이고 B는 표준 결실수이며 이때 평년 결실수는 보험 가입연도 표준 결실수 즉 C값이죠. 이것의 130%를 한도로 산출한다. 그리고 과거 평균 결실수 즉 A값이죠. A값은 조사 결실수가 평년 결실수의 50%보다 크면 조사 결실수로, 평년 결실수의 50%가 조사 결실수보다 크면 평년 결실수의 50%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무사고 시에는 평년 결실수와 표준 결실수 중에서 큰 것에다가 1.1배로 곱한다. 그래가지고 쭉 나왔는데 결론은 보험가입연도 표준 결실수의 130%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162개가 되었습니다. 네, 한두 번 따라가면서 풀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고 충분히 습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